안녕하십니까. 쌀밥사주의 백미입니다. 2024년 2월 갑진년 병인월의 월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알아볼 글자는 정화입니다. 정화도 올해 갑진년 병인월의 운세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22년 이민년과 23년 계묘년 이 두 해의 상황을 한번 미리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22년 이민년과 23년 계묘년. 이 두 해가 정화한테는 상당히 중요했는데, 제가 보기엔 이때가 조금 더 중요했어요. 이민년이 조금 더 중요했고, 계묘년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그 영향으로 이때 22년하고 23년에는 내 마음대로 뭐가 안 돼요. 사소한 거를 하려고 해도 어디 여행을 가려고 예약을 한다. 안 돼요. 내 마음대로. 난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쪽에서 뭐 방이 없다든지 가격이 갑자기 올라가지고 뭐두 배를 내지 않으면 안 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을 대면서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그래서 이민년이나 개민년은 그런 면에서 상당히 스트레스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에서 내 마음대로 못하기 때문에 반대로 그 외부의 영향을 계속 받는 거잖아요. 그게 다른 사람이 자꾸 나를 이제 뭐 압박하고 뭐 통제하고 나를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로 인해서 내가 이제 변화하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떤 일 같은 거를 하게 된다, 혹은 뭐 어떤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나를 이끌어주고, 나를 뭐 챙겨주고, 나를 어떻게든 데려다가 쓰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외부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아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건 결국에는 내가 스스로 움직일 수 없고 외부의 영향을 받아서 움직이게 된다는 건데 그 영향으로 내가 변화하게 되고 이게 좋은 방향으로 가기도 하고 또 조금 뭐 나쁜 방향으로 뭐 힘든 방향으로 이렇게 가기도 하죠. 그래서 이 영향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민년이나 이런 때는 이제 내가 그 전하고는 또 다른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때는 아마 큰 결정을 하게 되고 그래서 신분 변화 같이 그런 것들이 있게 되기도 하고요. 계묘년이나 이런 때는 또 사람이 막 나한테 뭘 하면은 너한테 이득이 될 거야 하면서 제안을 하기도 하고 그거를 따르게 되면은 이득이 발생을 해요. 나한테 손해는 안 된다는 거죠. 어쨌거나 이거 22년 이민년하고 23년 계묘년을 지나면서 방향을 전환을 하게 되죠. 몇 년 동안 이제 고민하던 것도 이제 결정을 하게 되고 방향을 전환하게 되고 개인적인 면에서도 있지만 뭐 사회적인 업무적인 면에서도 변화를 크게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변화들, 이러한 결정들, 이러한 선택들을 통해서 갑진년이 되게 되는 거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이게 일어날 때는 아무런 근거가 없이 그냥 반짝하고서는 이렇게 나타나는 거는 없어요. 갑진년이 오기 전에는 분명히 23년이 있고 23년은 22년이 있고 이게 계속 쌓이고 변화하면서 오는 거거든요. 그럼 24년 갑진년도 결국에는 23년, 22년, 이민년하고 계민년을 지나왔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발생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갑진년의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할 것은 뭐냐면은 이민년하고 계묘년 이때 결과가 나타나요. 22년하고 23년에는 나한테 뭘 하라고 계속 압박을 주고 대신에 나를 이끌어서 뭘 할 수 있게 만들기도 했죠. 그거를 만약에 따르고 잘했다, 뭐 성실하게 하고 뭐 절차대로 하고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그렇게 했다면은 그러니까 2년 동안의 고생이 이제 결과가 나타나는 시기예요. 이제 내가 과일을 이제 딱 따먹을 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사실 진로 변경의 시작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은 22년이랑 23년에는 어떤 일을 하거나 할 때 내가 되게 하고 싶은 거를 하거든요. 진짜 난 이걸 하고 싶어. 예를 들면은 내가 평소에 뭐 프로그래머를 꿈꾸고 있었다. 그러면은 회사 나 그만두고라도 프로그래머를 하겠어. 라는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24년 그리고 25년 갑진년하고 을사년에는 요때 오는 거는 약간 요때랑은 느낌이 달라요. 이민 개묘년하고 갑진 을사년에 오는 그 직업의 형태는 좀 다르죠. 이때는 안정적이고 고정적인 수입, 생활의 안정을 위한 거. 이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목적이에요. 요거를 위해서 이제 진로를 변경하게 되고 그런 시작점이 갑진년이죠. 갑진년하고 을사년까지 가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의무감에서 해방이 되는 거거든요. 작년하고
그러니까 이민년하고 이제 계매년 동안 상당히 어떤 그 압박감, 누가 자꾸 나를 못하게 하니까 또 하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의무감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게 스트레스로 오게 되고, 강압, 강박, 뭐 이런 걸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거기서 이제 해방이 되는 거예요. 드디어. 새로운 일을 시작해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갑진년에는 사실 이제 새로운 정보 같은 것들이 되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 갑목이라는 이 글자가 완전한 새로움을 의미해요, 이게 갑목이. 그래서 이때는 나한테 내가 정하잖아요. 나한테 이제 막 여러 가지가 이제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이게 갑목의 모습을 띠면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롭게 문화, 어떤 새로운 문화, 새롭게 출발하는 어떤 단체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 다양하게 다양한 루트로 이제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정보들을 받아가지고 나한테 어떤 필요한 업무 능력 같은 것들을 또 키울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새로운 정보들이 나의 어떤 인성 같은 거 있잖아요. 내가 올바른 사람이 된다. 내가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한테 어떤 도움을 주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어떤 인성을 기르는, 인성이 좀 좋아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죠. 인성을 좀 다듬고 공부하고 뭐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갑진년 병인월의 시작은 또 병인월이고, 병인월은 묘살 입춘부터 입춘이 되면은 변화의 기운이 이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일단은 지금 22년하고 23년 이때가 정화한테는 관성이라는 관성운이었거든요. 기회도 만들어지는데 심리적으로는 일단 압박이 심해요. 그게 일단은 끝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변화의 기운이 좀 크게 느껴진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다만 이제 22년하고 23년의 기운 자체가 완전하게 요 입춘이 되면서 뚝 끊어지는 건 아니에요. 여기 꼬랑지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완전 사라지진 않지만은 그래도 좀 바뀌었다. 좀 살만하다. 이런 느낌이 들 겁니다. 그러면서 병인월에 되면은 이제 몇 개월간의 역할이 이제 끝나게 되거든요. 그 몇 개월간의 역할이라는 거는 대략 이제 작년으로 치면은 하반기 정도가 되겠죠. 9월 정도부터는 이제 정화가 이제 자신의 어떤 역할을 진짜 외부로 막 드러내면서 막 하게 되는 시기거든요. 신유월이죠. 신유월. 이때부터 정화가 어떤 일을 막 열심히 하게 되는데 이게 결국에는 이제 끝나는 게 병인월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요때 막 했던 그 일 자체는 을추월에 이미 좀 끝났다고 볼 수 있어요. 을추월에. 을추월에 끝났는데 정화라는 사람이 내가 이제 느끼기에 완전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려서 그건 결국에는 병인월이 돼야 되겠다. 그런 거죠. 그래서 몇 개월간 내가 막 아마 주구장창 어떤 한 개를 되게 집중해서 했을 거예요. 왜냐면은 작년에는 전부 다 이제 계묘년, 음해해거든요. 음해이기 때문에 하나에만 되게 집중을 했을 건데 이 역할이 이제 끝난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이 끝나면서 이제 정화도 이제 새로운 선후배를 만나게 돼요. 이제 정화한테는 이제 새로운 선후배 만나는데 이게 누구예요? 병화 겁재죠, 병화. 어떤 분야를 이제 새로 시작하는 후배가 있다면은 그들이 이제 공부하고 배울 수 있도록 또 내가 이제 경험했던 걸 좀 나눠주기도 하고 알려주기도 하고 그런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정화는 이제 몇 달 동안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보면 이제 더 이상 쓰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정리하고 뭘 만들어 가지고 이제 후배들한테 좀 넘겨주는 그런 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번에 나타나는 병화는 약간 후배라는 모습을 좀 더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후배들한테 뭔가를 내가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작년 9월, 신유월부터 달 동안 했던 거를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좀 알려주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정화도 이때는 새로운 선배나 후배, 뭐 새로운 사람들 만나는 거 그런 거를 되게 중요하게 느끼게 돼요. 근데 이제 병화의 입장하고는 좀 다른 면이 있죠. 병화는 병화를 만나니까 그죠?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근데 네가 나 같고 내가 너 같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정화하고 병화는 그건 좀 다르죠. 여기는 지금 얘가 양이고 얘가 음이고 막 이러니까 서로가 뭐 약간 달라요. 느낌이. 너는 나랑은 다르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뭐가 됐든지 간에. 선배랑 후배를 만나는 느낌이 강하다. 실제로도 만난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개묘년에는 그러니까 한 가지에만 좀 집중을 했어요. 갑진년이 오면은 그게 좀 여러 가지로, 여러 갈래로 이제 퍼져 나가거든요. 개묘년에는 한 가지만 했는데,
한 가지만 되게 디립다 팠다 하면은 이때는 여러 가지를 하게 되는 거죠. 하게 되는데 이게 이 변화가 나타나는 거, 업무 스타일의 변화가 일단 표면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는 이때부터 막 뭔가 조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물론 이제 이것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갑진년의 기운을 받으려면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해요. 몇 달이 좀 더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도 이제 사람들한테서 이제 어떤 그 느낌을 받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갑목이면은 어떤 패션 같은 것도 의미하기도 하고 얘는 색깔이 뭐예요? 아니, 계속 빨간색으로 썼는데 녹색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 녹색 막 야상 같은 거 있죠. 그런 식의 뭐 옷을 입고 다니는 거를 자꾸 목격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자동차나 막 이런 것도 막 갑자기 막 초록색, 파란색 이런 게 막 되게 유행을 탄다든지 뭐 패션이 다시 또 뭔가 새롭게 도는 게 뭐 발생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2월 4일 이때 입춘 지나면서부터 자꾸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근데 좀 조짐인데 어쨌거나 이 기운이 좀 들어온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정화한테는 병화가 겁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이때는 무조건 이제 손해가 어떤 식으로든 발생합니다. 이게 물질적인 손해 혹은 정신적인 손해. 정신적인 손해 이제 뭐 힘들거나 막 괴롭힘 막 이런 거 되겠죠. 그리고 이제 어떤 사고, 뭐 교통사고라든지 뭐. 근데 이게 다론에서 발생하는 거라 가지고 되게 크진 않은데 어쨌거나 일이 발생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좀 며칠, 몇 주 막 좀 고민하고 좀 신경을 쓰게 돼요. 그리고 타박상, 뭐 어디 뭐 칼에 벤다든지 어디 부딪혀가지고 멍이 든다든지 뭐 예를 들면 뭐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다면 뭐 이때가 일정이 잡힌다든지 뭐 그런 일들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좀 주의를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화의 갑진년 병인월 월호를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아까 한 개 빼먹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정화한테 병화가 이제 겁재인데 이 겁재가 병화의 모습을 띠고 있잖아요. 그래서 발생하는 나한테 손해를 끼치고 피해를 끼치는 그런 특성을 가지는 게 병화예요. 병화는 양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어떤 방송이나 뭐 유튜브나 이런 쪽에서 뭐 새롭게 시작하거나 뭔가 어떤 정보가 들어오거나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할 수 있는 거고 나이로는 한 20대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 대학생 처음 이제 뭐 시작하는 신입생, 대학생 뭐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어쨌거나 20대 정도가 나한테 이제 겁재로 이제 여겨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지역이 있어요. 또 지역. 나한테 이게 좋은 지역이냐 나쁜 지역이냐 막 이런 거 할 때 약간 손해를 끼친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선배 후배가 거의 많이 있는 지역이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거기가 뭐 서울로 치면은 영등포, 강서, 양천, 구로구, 금천구 아마 요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요. 꼭 여기를 뭐 가라 가지 마라 뭐 이렇다기보다는 이쪽하고 관련된 인연이 나한테 겁재로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은 어떤 대학생 후배가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알고 봤더니 뭐 영등포 살아, 양천구 목동 살아, 뭐 어디 뭐 구로구 살아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다. 자, 어쨌거나 지금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요 영상 뒤에 또 그 만세력으로 그 보는 거 또 붙여 놓을 테니까 뭐 필요하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뵙겠습니다.